학교폭력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주먹의 무게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호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 회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다. 학폭 징계 단계의 허실. 안녕하세요,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학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폭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학폭은 뭘까요? 사회 일각에서 학폭이라 함은 과거에 힘이 강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런 진실에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부의 의지, 특히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는 현실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주요 대학에서는 수능 만점자도 학폭에 연루되면 불합격, 학교폭력 입시 반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입 지원자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대학의 사례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도 1호 처분부터 대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는 학폭 징계 수위에 따라 최저 1점에서 최대 20점을 감점하며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부터 전형 총점 1000점을 0점 처리한다고 합니다.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7호 학급교체 처분까지는 감점을 적용하지만 8호부터는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조치 기록을 가장 강력한 불합격 사유로 간주합니다. 경미한 1호 서명사가 조치만으로도 치명적인 감점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학교 환경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교육당국의 엄격한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찬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학폭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폭의 확장과 징계 단계의 모호성. 두들겨 패는 것만이 학폭이 아니다. 현행 법률상 학폭은 상해, 폭행은 물론 언어폭력, 모욕, 비방, 사이버 괴롭힘, SNS 따돌림, 성희롱, 강요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다양한 행위들이 1호 서명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징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폭행이 아닌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괴롭힘이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행보다 높은 단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에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라는 5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심각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한 번의 욕설도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중징계로 갈 수 있고 수개월간의 뒷담화는 지속성 때문에 최악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징계를 판단하는 학폭위의 판단점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 문제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가등이나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데 전문성 결여에 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너무나도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입정차가 진로를 박탈하는 허실. 학폭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은 서로 간의 입정차입니다. 가해자 측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호소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엇갈리는 주장을 들으며 또는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 모호한 기준과 주관적인 판단이 학폭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반 학생에게는 대입 낙방이라는, 프로 지명 선수에게는 드래프트 철회 위기라는 인생 진로 변경의 결과를 낳습니다. 단순한 말실수, 오해로 인한 경미한 조치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징계의 비례성 상실이 가장 큰 허실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자는 친한 사이의 장난,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위원들은 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비전문가들이 좌우하는 우리 학생들의 인생, 학폭위, 고무줄 잣대의 치명적인 허실. 학폭 연루자, 대입 낙방, 프로선수 지명 논란, 이 모든 사태는 학폭위 결정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곧 내 아이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중도한 결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비전문적인 기준에서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우려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폭은 이제 폭행을 넘어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되지만 실제로 학폭 사안의 법적, 심리적 복잡성을 이해할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심리적 트라우마, 법률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비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결국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속에 위원 개인의 주관, 경험, 감정적인 호소에 따라 조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불신을 줍니다. 결국 조치에 불복하여 재심, 행정심판으로 이어지는 불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최초 결정의 신뢰도가 낮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문제가 된 선수 논란과 수험생 낙방 사태는 우리에게 학폭위 제도의 뼈아픈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하되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신뢰감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자신이 없다면 징계가 아닌 교육적인 회복이 목적이 되도록 전문가 중심위원회와 객관적인 징계 가이드라인을 즉시 도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의 무게가 주먹의 무게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모호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적 회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언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별도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리 및 법률 전문가의 상시 배치를 통해 위원회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와 진로 변경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선의 성동원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